이렇게 화면을 제가 분리를 해놨고요. 문제가 조금 작아도 되기 때문에 문제는 조금 닫고 화면이 조금 크게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화면이 너무 커서 조금만 줄여놓도록 할게요. 한 80%의 왼쪽으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왼쪽에다 놓고 하고 예, 파일은 닫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탐색기는 필요가 없기 때문에 닫도록 하고 예, 파일을 여기다 딱 붙여야 되는데 얘가 붙여지질 않네요. 이렇게 하고 일단은 수업을 진행하도록 할게요. 우리가 여기 이 문제에 보시면 우리 저번 시간까지 여기에 기본 조건을 입력하는 거는 다 우리가 저번 시간까지 이틀 2회에 걸쳐서 수업을 다 진행을 했었고요. 오늘은 그 밑에 보시면 1번부터 6번까지 우리 여기서부터 1번부터 여기 1번부터 6번까지가 함수라고 보시면 돼요. 함수는 문제에 주어진 값이 여기에 다 포함되는 240점 안에 포함이 된 점수고요. 그다음에 오른쪽으로 쭉 이렇게 보시면 여기 번호가 함수에 번호가 이렇게 써 있죠. 이 번호는 위쪽에 나와 있는 요 번호 순서대로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에 해당하는 함수가 그 안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조건이고요. 그래서 함수를 이렇게 보시면 함수에 보시면 요일에 관련된 함수, 어떤 함수를 써라? 어떤 함수를 써라. 이렇게 함수를 써라는 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값을 추출해내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요거 화면을 제가 잠시 공유를 하면 크게 하면은요. 요게 함수를 여기 1번, 2번 함수를 풀기 위해서는 선생님들이 좀 알아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른쪽에다가 조금 이렇게 정리를 좀 해놨는데요. 함수를 풀기 전에 우리가 첫날 추수함수 요일에 관련해서 한번 했었지요. 그래서 함수를 풀기 위해서는 여기 비교연산자라는 부분에 비교연산자 얘는 꼭 알고 있어야 돼요. 꼭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고 그 다음에 비교연산자의 오른쪽으로 꺽쇠가 표시되어 있는 부분은 크다. 보통 요거는 다 아실 거예요, 선생님. 크다, 작다, 같다. 그 다음에 이렇게 꺽쇠가 마주보게 이렇게 돼 있는 거는 같지 않다. 아니면 아니면서라고 나오면 무조건 얘는 요런 비교 연산자를 써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연산자는 모든 함수의 앞쪽에 표시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꺽쇠와 는이 같이 포함되면 이상이라는 무슨 값 700 이상, 7 이상 뭐 이런 식으로 문제가 주어진다라고 됐을 때 여기 꺽쇠와 크거나 같다. 이상은 무조건 이렇게 크거나 같다로 표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함수가 꺽쇠의 반대쪽에 이하라고 나오면 이거보다 뭐 작게 아니면 이하 이런 값들이 조건에 주어진다라고 하면 이 꺽쇠를 반대쪽으로 해서 는에서 작거나 같다라는 함수의 연산자를 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참조 영역이 있는데 참조 영역은 우리가 F4 우리 키보드 1, F1, F2, F3 있죠? 그 F 위쪽에 있는 키보드의 F4를 누르면 이렇게 달러 표시가 표시가 돼요. 그래서 달러 표시가 된다라는 거는 절대 주소라든지 절대 참조 아니면 상대 주소, 상대 참조로 표현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F4 버튼도 얘는 움직이게 나는 무슨 어떤 조건이 주어졌을 때 행은 값을 행으로 계산하고 열은
그대로 움직이지 않게 내비둔다든가 아니면 열은 움직이게 하고 행은 움직이지 않게 한다든가 라고 했을 때 이 참조 F4 버튼을 쓴다라고 보시면 되고 우리 F12 버튼은 다른 이름으로 저장할 때 F12번을 쓴다고 우리 한번 해봤어요. 1, 2시간에. 그리고 연결 연산자라는 게 있는데요. 연결 연산자는 우리 키보드에 보시면 1, 2, 3, 4, 5, 6 위쪽에 키패드 말고요. 숫자 키패드 말고 위쪽에 특수 문자와 같이 돼 있는 7번의 요 문자가 있을 거예요. 연결 연산자라고 해요. 다른 함수의 뒤에 다른 문자를 표현할 때 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얘와 같이 다른 문자 연결을 할 때 연결 연산자로 쓰는 게 7번에 있는 특수 문자, 연결돼 있는 이 문자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특수 문자를 쓸 때가 있어요. 특수 문자를 쓸 때가 있는데, 특수 문자는 우리 보시면 삽입에 어디 보시면 기호에 보시면 특수문자가 있지요. 이렇게 기호에 보면 특수문자가 있어요. 근데 함수를 쓸 때는 이 기호를 클릭할 수가 없어요. 함수를 쓸 때는 이 기호를 클릭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호를 쓸 때는 여기 미음에 한글로 놓고 미음의 한자를 누르면 특수 문자를 쓸 수 있는 기호가 몇 가지 나오는데 그 안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 함수는 리핏 함수라는 게 있는데요. 이 리핏 함수를 쓸 때는 이렇게 특수 문자를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떻게 하느냐? 이 밑쪽에 한번 아무 도시나 클릭하시고요. 한글 버튼으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우리 미음 한번 눌러볼까요? 한글 버튼으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미음 누르시면 미음이 이렇게 까맣게 깜빡깜빡 돼 있는 상태여야 돼요. 미음이 있는데 이렇게 하얗게 돼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특수문자가 나오지 않습니다. 다시 미음 눌렀을 때 이렇게 깜빡깜빡 누르고 그 다음에 우리 한자, 키보드에 한자 있지요? 키보드에 한자를 터치하면 이렇게 특수 문자를 쓸 수 있는 몇 가지의 종류가 있는데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 펼침 버튼이 있어요. 여기 이렇게 펼침 버튼이에요. 여기 버전에 따라서 펼침 버튼이 이렇게 생긴 버튼이 있고요. 오른쪽 끝에 이렇게 삼각형처럼 버튼이 있는 경우도 있어요. 버전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버튼, 오른쪽으로 되어 있는 화살표 버튼을 클릭하면 미음에 한자 누르고 화살표 버튼을 클릭하면 더 많은 특수 문자를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특수 문자는 별이라든지 아니면 미음 아니면 동그라미 아니면 삼각형 뭐 이런 형식의 삼각형 이런 형식의 특수 문자를 이용해서 함수를 구해라라는 리핏 함수가 있는데요. 이럴 때는 이렇게 특수 문자 미음에 한자를 이용해서 특수문자를 쓸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는 지우도록 하고, 그 다음에 함수를 쓸 때 우리가 고급 필터라든지 이런 걸 사용할 때 필터에 값을 주고 고급 필터뿐만이 아니라 함수의 AND 함수나 OR 함수, if 쓸 때 OR 함수나 AND 함수를 쓰는데요. 그럴 때에 주어진 조건 내용이 뭐뭐뭐이거나 아니면 뭐뭐거나라고 이렇게 나왔을 때는 OR 함수일 확률이 높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나는 OR 함수의 100%고요. 아니면 거나 이렇게 나오면 OR 함수다라고 선생님들이 요거는 조금 기억해 두셔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뭐뭐이면 아니면 뭐뭐이면서 이런 식으로 나오면 뭐뭐이면서 이렇게 나오면 얘는 AND 함수다라고 해서 고급 필터의 조건을 쓸 때 OR 함수는 칸을 이렇게 입력을 하는데 여기가 뭐 크거나 같다 뭐 100이다 이렇게 입력을 한다 라고 했을 때 OR 함수는 이렇게 다른 칸에다가 나는 크거나 뭐 같다 작거나 같다 1 이렇게 다른 칸에 입력을 해야 돼요. 이렇게 다른 칸에 입력을 해야 되고 아니면 AND 함수일 경우에는 이렇게 같은 칸에 나는 뭐 작거나 같다 1 이렇게 입력을 하면 이렇게 같은 줄에다가 입력을 해야 되고
OR 함수일 경우에는 다른 줄에다가 입력을 해야 된다. 이것도 상식적으로 선생님들이 여기 함수를 풀려면 이걸 기억하고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AND 함수는 같은 줄, OR 함수는 다른 줄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거나라는 꼭 기억을 하세요. 그래서 이거나라고 나오면 아, 얘는 OR 함수구나라는 거를 선생님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위쪽에 보시면 우리 셀 서식, 우리 앞쪽에서 셀 서식 명이라고 여기 한번 붙여봤는데요. 여기 숫자 뒤에 명, 원, 아니면 몇 개, 뭐 이런 식의 나오는 건 이런 문자를 여기 값 숫자 뒤에 문자를 넣을 때는 샵, 샵샵 0으로 시작되는 사용자 지정 문자를 쓰셔야 되고요. 우리 여기 위쪽에서 명이라고 썼을 때 여기 명이라고 글씨는 써져 있지만 여기 명이라고 글씨는 써져 있지만 위쪽에 수식 입력줄에 보면 한글이 표시되지 않죠? 얘는 셀 서식에 여기 숫자로 입력되어 있는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숫자 뒤에 셀 서식을 이용해서 명자를 붙였을 때는 문자를 넣을 때는 이렇게 샵, 샵샵 0에다 우리 셀 서식을 이용해서 우리 글씨를 문자를 입력한다라는 것도 우리 저번 시간에 한번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숫자를 입력할 때는 샵샵 점 0, 샵, 샵샵 0에다 입력을 하지만 문자 뒤에 명이나 원이나 개나 뭐 이런 글자를 넣을 때 일반 우리 문자를 넣을 때는 앞쪽에 우리 샵, 를 고르는 게 아니라 셀 서식에서 골뱅이를 골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한번 여기 보시면, 우리 문제에 보시면, 문제 음, 앞쪽에 보시면 여기 대상이라고 성인이라는 게 돼 있어요. 성인을 넣을 때 얘는 문자고 얘는 숫자잖아요. 글씨 입력했을 때. 그래서 얘는 문자 뒤에다가 다시 문자를 넣고 싶은 거예요. 그럴 때 여기에서 마우스 오른쪽 우클릭 눌러서 우리 셀 서식으로 들어가고 셀 서식의 사용자 지정으로 들어간 다음에 우리는 숫자 될 때는 샵을 눌렀지만 여기가 샵이 아니라 문자 대 문자면 여기 아래쪽으로 쭉 이렇게 내리다 보면 골뱅이가 있어요. 이렇게 골뱅이를 넣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골뱅이 넣고 뒤에다가 쌍따옴표 문자기 때문에 쌍따옴표 입력하고 왼쪽 방향키 한번 눌러서 쌍따옴표 중간에 커서가 위치하게 한 다음에 명이라고 입력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위쪽에 여기 보기에 우리가 성인하고 뒤에 명이라고 이렇게 글자가 들어간 걸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문자를 입력할 때는 앞쪽에 골뱅이를 넣어서 입력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지울게요. 다시 지워 보이고 여기가 골뱅이는 선생님이 여기 셀서식의 위아래로 찾아서 골뱅이를 넣었잖아요. 그냥 골뱅이에서 찾지 않고 우리 시프트 숫자 2에 특수문자 2에는 위에 골뱅이 있죠? 우리 뭐 네이버나 이런 입력할 때 골뱅이 쓰잖아요. 숫자 2번에 골뱅이 그냥 입력하셔도 괜찮아요. 굳이 여기 리스트에서 이렇게 찾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 샵은 바로 앞에 보이기 때문에 얘를 그냥 클릭했지만 나머지 눈에 보이지 않는 거는 요게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뭐 연도를 이렇게 바꿔야 되는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면 여기 위에서 똑같은 걸 찾아서 하시면 되고요. 골뱅이 같은 경우에는 한참 뒤에 있기 때문에 그냥 우리 Shift 누르고 숫자 2 눌러서 골뱅이를 이용해서 쌍따옴표 하신 다음에 뭐 개 이렇게 성인 개 이렇게 입력을 하셔도 상관없다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얘는 다시 X 버튼 눌러서 우리 바꾸지 않도록 할게요. 연습을 한번 이런 식으로 하는 거다라는 거 보여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우리가 함수를 이용하면 이 함수에 찾는 값이 조건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기 이게 조건식인데 여기 보시면 여기 value, array, 뭐 데이터베이스, 필드 여기 나와 있는데요. 이 종류에 보시면 우리는 여기 함수 마법사를 이용하고 여기 옆에는 수식 입력 줄이에요.
얘는 수식 입력줄, 얘는 함수 마법사를 이용해서 우리는 함수를 이제 배울 건데, 이 함수를 배울 때 함수를 클릭하시면 함수에 여러 가지 조건들이 나와요. 여기 보시면 우리 브이룩업 함수를 만약에 한다라고 했을 때, 보면 함수에 여기 조건들의 이름이 보이거든요. 여기 이름들 룩업 밸류 뭐 테이블 에리어 그다음에 칼럼 인덱스 넘버 뭐 레인지 룩업 이런 데가 있어요. 그럼 여기에 항목들이 나타내는 게 여기에 제가 지금 다는 정리 하나 하진 않았지만 기본적으로 가장 많이 나오는 것만 몇 가지만 제가 여기에 써놓은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함수들을 제가 취소할게요. 함수들은 밸류가 나온다 그러면 찾는 값 어떤 조건에 대한 조건의 값을 찾는 값이거든요. 그래서 그 값을 말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 에리어는 여기 찾는 범위, 여기 전체 범위 중에서 여기 나오는 여기 전체 범위 중에서 여기 찾는 값은 무엇이느냐 이렇게 묻는 값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데이터베이스는 전체 범위, 필드는 여기 위쪽에 나오는 여기 항목들을 필드라고 얘기해요. 여기 항목을 얘기하는 거고요. 크리에이터라는, 크라이티어리는 조건이에요. 조건. 내가 어떤, 어, 함수에 조건을 입력할 때 여기에 조건을 입력할 때 요 값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고 로우는 해, 칼럼은 열, 그다음에 REF는 참조되는 범위가 어디까지냐, 그 범위가 어디냐라고 묻는 값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기본적인 거 제가 이렇게 정리되어 있는 것들은요. 선생님 함수 쓰실 때 아주 기본적인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좀 알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와일드 카드 조건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와일드 카드 조건이라는 거는 물결 모양이 있고 물음표가 있고 그다음에 별 표시가 있어요. 세 가지 종류 중에서 가장 저희가 많이 쓰는 거는 여기 별 표시. 제가 여기 주황색으로 해놓은 요 별 표시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물결 모양의 와일드 카드는 쓸 때는 얘는 와일드 카드의 사용을 물음표와 별표를 동시에 쓸 수 있는 게 물결 모양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물결 모양의 앞에 얘는 앞에 뒤에 있는 글자는 어떤 것이 와도 상관이 없고 앞에 있는 별이 꼭 추가해서 이 별이 꼭 들어가야 된다라는 게 앞에 있는 와일드카드 쓸 때 쓰는 거고요. 뒤는 앞에 있는 글자는 상관없고 뒤에 있는 별이 꼭 포함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 별, 그다음에 물결, 별 이렇게 나와 있는 거는 가운데는 무엇이 와도 상관이 없는데 별 왼쪽, 오른쪽에 있는 별이 글씨, 별은 글씨를 말하는 거예요, 선생님. 이 글씨가 꼭 포함이 돼야 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보시면 여기 물음표는 한 글자의 한 글자 글자나 문자 같은 말이죠. 그래서 자리를 차지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S 물음표 T라고 하면 가운데 S의 가운데에 들어오는 글자는 무엇이 와도 상관이 없어요. 여기 가운데 들어가는 글자는 무엇이 와도 상관이 없는데 S하고 T는 꼭 포함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얘는 한 글자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글자를 포함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꼭 한 글자만 포함이 되는 문자 형식을 찾는 방법이고요. 와일드 카드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는 모든 글자예요. 모든 글자. 얘 별을 쓸 때는 모든 글자를 포함하는 대체할 수 있는 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를 들어서 S T라고 찾아라라고 얘기했을 때 여기 가운데 오는 글자가 모든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있는 글자가 한 글자만 포함이 되는 게 아니라 여러 글자도 같이 포함이 되고 ST라는 글씨가 포함이 되고 중간에는 어떤 글자가 오든 ST가 포함이 되면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 끝에 보시면 S로 시작하는 별로
S로 시작하는 별로 시작이야. 이렇게 하는 거는 S 뒤에 오는 글자는 어떤 것이든 상관없이 찾아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밑에 있는 거는 별하고 S로 끝나는 이라고 돼 있는데 별 앞에는 별이기 때문에 어떤 글씨가 오든지 뒤에는 무조건 S로 끝나는 글자를 찾아라 이 말이고요. 세 번째는 앞뒤가 다 별이잖아요. 앞뒤가 별. 앞에 있는 어떤 글자, 맨 뒤에 있는 어떤 글자와 상관없이 가운데 있는 글자가 S를 꼭 포함하고 있어야 된다. 그런 의미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와일드 카드 나오는 거는 선생님들이 여기에 있는 요 별만 선생님 조금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문제를 자하게 1월 달부터 여기 지금 여태까지 9월 달까지 시험 본 것 중에 좀 훑어봤더니 요게 별만 나오고요. 나머지 물음표와 여기 물결 모양은 나온 적이 한 번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알아야 될 거는 요 별만 조금 중요하게 잘 생각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부분합이라는 게 돼 있어요. 우리가 3장, 우리 1작업, 2작업, 3작업이 있는데 여기 있는 것들은 선생님 1작업, 2작업을 모두 포함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3작업에 가시면 우리 부분합을 하는 게 하고 부분합과 피벗 테이프 둘 중에 한 가지가 나오는데 부분합을 정렬을 하면 기본적으로 부분합은 정렬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오름으로 정렬을 하든지 아니면 내림으로 정렬을 하든지 둘 중에 정렬이 하셔야 되는데 만약에 오름 내림 정렬이 잘 안 될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사용자 지정 목록에 있는 정렬로 선생님들이 타이핑을 하셔서 만드셔야 돼요. 우리 목록을 가지고. 그래서 이런 방법도 선생님들이 조금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시험지를 다 봤는데요. 안 되는 경우는 없더라고요. 근데 이런 경우도 있다라는 것만 선생님들이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 도형 있어요. 도형은 위쪽에 맨 위쪽에 여기 도형 들어가잖아요. 우리는 뭐 4월달, 아니 8월달, 9월달이 다 우리 사다리꼴 도형인 것 같아요. 근데 도형이 항상 이 도형이 다양하게 출제가 돼요. 다양하게 출제가 되기 때문에 이 도형이 꼭 사다리꼴만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위쪽에 보시면 우리 삽입의 도형을 보시면 도형에 이렇게 기본 도형이 있죠. 기본 도형이라든지 블럭 화살표 도형, 이 도형 아니면 순서도 도형 중에서 어떤 것이든 여기에 있는 도형에 있는 문제들은 다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형은 선생님들이 한 번씩 여기에 있는 도형들을 한 번씩 다 눈여겨 보셔야 돼요. 그래야지 도형을 빨리 찾아서 여기 도형을 여기 있는 도형을 입력할 수 있겠죠. 그래서 도형은 한 번씩은 선생님들이 다 눈여겨보시고 익숙해져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요거는 선생님들이 우리 여러 번 만들어 봤기 때문에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여기에 있는 함수 문제를 푸시려면 여기 있는 함수나 여기 밑에 있는 함수 문제를 푸시려면 기본적으로 위에 있는 제가 지금 여태까지 설명드린 것들은 조금 기본적으로 알고 있으셔야지 여기 왼쪽에 문제를 조금 쉽게 풀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좀 설명을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놓은 걸 선생님들한테 알려드린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 설명하는데 시간이 벌써 조금 지났죠? 그래서 우리 이번에는 이제 함수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얘를 약간 축소해 놓고요. 문제를 보시면 함수 문제에 여기 보세요. 1번에 해당하는 1번은 여기 1번 문제라고 보시면 되고 2번에 해당하는 문제는 여기 2번 문제를 푸시면 되는 거예요. 아래쪽에 2번 문제를 푸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번 시간에 우리는 1번 문제를 한번 했었어요. 그래서 여기를 클릭해 보면 위쪽에 수식 입력줄에 보시면 우리 저번 시간에 푼 여기 수식 입력줄에 문제의 정답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문제의 정답을 보시고 우리 선생님들이 이거는 이렇게 풀었구나라고 알 수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추주함수, 여기에 나와 있는 문제에 나와 있는 추주함수를 이용해서 추주와 위클리 함수를 이용해서 어떤 요일인지 찾아라. 찾은 다음에 요일을 입력할 때는 월요일이라고 이렇게
검색해서, 검색이 아니라 입력할 때 월요일이라고 답이 나오게 우리는 찾아라. 우리 함수 계산식으로 찾아라. 이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 추주함수를 한번 찾아봤어요. 추주함수 한번 앞에 입력하고 보통은 순서대로 이렇게 입력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앞에가 추수가 나오고 뒤에가 위클리가 나오면 앞쪽에 추수함수, 뒤쪽에 위클리 함수 이런 형식으로 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밑에도 2번 문제도 앞쪽에 if 함수, 뒤쪽에 mid 함수를 이용해서 푼다. 그리고 세 번째도 인덱스 함수, 매치 함수를 이용해서 이렇게 푼다. 그러면 앞쪽에, 뒤쪽에 이렇게 순서대로 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추주함수의 앞쪽에 추주함수 위쪽에 보시면 수식 입력줄에 보시면 수수함수 들어가고 그 다음에 위클리 함수 들어가서 위클리 함수에서 뽑은 조건을 우리 추주함수로 이렇게 입력을 한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 위클리 함수의 숫자가 F5에서 찾는데 F5의 숫자가 1이면 여기 1이면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형식으로 나가고, 여기 숫자 1이 아닌 숫자 2로 나가면 뭐예요? 일요일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숫자가 2일 경우에는 월요일, 화요일, 수, 목, 금, 토, 일 이렇게 일로 끝나는 거예요. 월요일로 시작해서 일요일로 끝나고 1일 경우에는 일요일로 시작해서 토요일로 끝난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추주함수는 저번 시간에 했기 때문에 건너뛰고요. 우리는 두 번째 2번 문제를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2번 문제를 잠깐 보시면 2번 문제는 강의실의 문제예요. 강의실에다가 정답을 입력을 할 거고 수강 코드 네 번째 글자가 3이면이라고 그랬어요. 3이면이면 여기까지가 if 조건이에요. 여기까지가 if의 미드 함수 조건. 네 번째 글자가 3이면까지가 미드 함수예요. 그 다음에 3을 미드로 3을 찾았으면 그 뒤에 if 함수는 참인지 거짓인지를 찾는 함수예요. 그래서 찾았으면 거기에 맞으면 학습 동아리, 맞지 않고 그 뒤에 찾은 게 값이 4이면 창작 연주실, 그 외에는 그 외에는 뭐를 써요? 다목적실로 해라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 문제의 조건이 수강 코드의 미드 함수로 수강 코드의 미드 함수 네 번째 숫자를 찾고 그 다음에 if 함수의 조건에 부합되는 3이라는 숫자를 찾고 그 다음에 여기가 조건이 다 맞으면 학습 동아리, 창작 연주실, 다목적실로 해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if 함수는 세 개의 조건까지 쓸 수밖에 없어요. 세 개의 조건까지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학습 동아리, 창작 연주실, 그 외에 다목적실 하면 세 가지가 이렇게 나올 경우에는 여기 if 함수를 두 번 쓰셔야 돼요. 여기가 학습 동아리, 창작 동아리, 그리고 여기 뒤에 숫자는 없어요, 조건이. 그러면 if 함수를 한 번만 써도 되는데, 조건이 하나, 둘, 셋, 다목적시까지 세 가지 종류가 있다, 그러면 if 함수는 두 번 써야 되고, 만약에 조건이 하나, 둘, 셋, 네 개까지 있어요. 그럼 if 함수는 세 번 쓰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조건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문제에 if 함수는 두 개까지만 쓸 수 있는데, 그 이후에 추가되는 것들은 if 함수를 계속 이어서 써야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if 함수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문제의 수강에다가 클릭해 놓으시고 if 함수의 수강에다 클릭해 놓으시고 이렇게 조금만 넓혀볼게요. 수강에다가 이렇게 클릭해 놓으면 여기서 찾을 거예요. 여기서 찾을 거고 우리는 함수식을 이용할 거기 때문에 앞쪽에 항상 는으로 함수를 표현해 주고요. 그 다음에 어떤 함수? if 함수로 찾을 거야 라고 해서 if 함수 입력하시고요.
if 함수를 입력하면 여기 if가 표현되는데 여기 보시면 if 함수가 어떤 함수야, 어떻게 찾는 함수야 라고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논리 검사를 수행하여 true 값과 false 값을 해당하는 값을 변환 함수를 찾는 거야 라고 설명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나는 if 에란을 클릭하면 여기에 관련된 함수 설명, 그 밑에 클릭할 때마다 여기 함수 설명들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나는 잘 모르겠다 하시면 이렇게 설명을 여기 한번 읽어보시고 하시는 방법도 있는데, 선생님들이 여러 번 if 함수를 풀다 보면 얘는, 보지 않아도, 얘는, 참과 거짓, 펄스와 트루 값을 찾아내는 함수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해당하는 함수를 더블 클릭하셔서 함수를 만드시고요. 그 다음에 미드 함수를 이용해서 참인지 거짓인지를 찾는 거잖아요. 여기에다 한꺼번에 미드까지 같이 입력하도록 할게요. MID 이렇게 해서 입력하시고 끝까지 다 함수 입력하지 않아도 돼요. 여기 두 글자만 입력해도 두 글자에 해당하는 함수가 여러 가지 나오죠. 그러면 내가 찾고자 하는 함수를 더블 클릭하시면 함수에 맞는 걸 찾으실 수 있겠죠. 그러면 이렇게 함수 해놓고 우리 위쪽에 보시면 함수 마법사가 있고요. 함수 마법사를 표현하는 게 여기 수식 입력줄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함수 마법사를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대화상자 하나 뜨지요? 대화상자가 하나 떠요. 그럼 여기에 대화상자에 나와 있는 함수는 어떤 함수예요? 항상 뒤쪽에 있는 함수가 나와요. 여기는 미드 함수 지금 나와 있어. 그럼 여기 첫 번째 함수가 여기 if 함수가 들어가 있고 두 번째 함수는 미드 함수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하면 항상 끝에 있는 함수, 여기 함수가 어떤 함수의 창이 열렸는지 선생님들이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텍스트에다 클릭하시고, 첫 번째 조건이, 얘는 미드 함수는 세 칸이 나와 있다라는 거는 세 개의 조건을 입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문제에 보시면, 문제 어떤 걸로? 수강 코드에 네 번째 글자를 찾아라 이거예요. 수강 코드의 네 번째 글자. 그러면 수강 코드가 어디에 있나요? 수강 코드는 맨 앞에, 여기 맨 앞에 있죠? 맨 앞에, 이게 수강 코드잖아요? 이게 수강 코드예요. 수강 코드의 첫 번째, 여기는 필드 항목이니까 항목은 들어가지 않아요. 항목은 데이터베이스만 들어갑니다. 그래서 나머지 조건은 항목을 제외한 여기 데이터에서 찾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첫 번째 값을 첫 번째 줄에 있기 때문에 첫 번째 항목, 수강 항목을 클릭하시고 얘가 얘를 찾을 때 얘 찾는데 여기 중에서 몇 번째 수강 코드의 몇 번째 네 번째라고 돼 있으니까 4를 입력하는 거예요. 4를 입력하는 거예요. 네 번째라고 했기 때문에. 그럼 네 번째는 여기에 네 번째 글자가 어떤 거예요? 보시면 여기에 첫 번째, 첫 번째, 두 번째, 여기 문자는 선생님 여기 빼기도 다 포함하는 게 문자예요. 그래서 세 번째, 그 다음에 여기 네 번째, 3이죠? 네 번째, 3이에요. 그래서 네 번째가 글자가 3을 찾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숫자가 몇 번째? 네 번째에 있는 네 번째에 있는 한 글자만 찾아. F5에서 네 번째에 있는 한 글자만 찾아라고 했더니 얘가 한 글자를 이렇게 찾아줬어요. 3이에요 라고 찾아줬어요. 미드 함수는 문자열에서 찾는 함수예요. 문자열에서 찾는 함수는 항상 이렇게 값의 쌍따옴표를 해주는 거예요. 쌍따옴표. 그래서 얘를 찾았어요. 이렇게 나오지요? 그러면 찾았으면 여기서 확인 누르시면 안 돼요. 함수가 위쪽에 보시면 우리 두 개의 함수를 찾는 거잖아요. 위쪽에 두 개의 함수가 찾아요. 그래서 우리는 함수를 한 가지만 이미 찾은 거예요. 한 가지. 그래서 두 번째 함수를 찾을 때는 위쪽에 수식 입력줄에 if 함수의 마우스 포인터를 함수의 중간에 아무 데나 놓으셔도 돼요. 중간을 한 번만 클릭하시면 아래쪽에 함수에
아래쪽에 함수 마법사가 이렇게 if 함수로 다시 바뀌어요. 그 if 함수가 바뀌면서 여기 뒤에 있는 함수, 우리 찾은 함수가 앞쪽에 나타나는 거예요. 이렇게 앞쪽에 나타나면 이 찾은 함수가 뭐면 3이면 여기 3이면 우리 아까 이 함수가 3으로 얘가 찾아줬어요. 그러면은 얘는 앞에는 하시고 찾은 함수가 문자열이기 때문에 쌍따옴표 붙여주시고요. 왼쪽 방향키 한번 눌러서 커서가 쌍따옴표 가운데 오게 하시고 그 다음에 얘가 3이면 이 조건이에요. 그래서 네 번째 글자를 찾은 글자가 만약에 3이면 이라고 네 번째 글자가 찾은 여기 네 번째 글자가 만약에 3이면 얘가 트루 값을 여기 이렇게 찾아줬어요. 값에 트루 값을 찾아줬죠. 3이면 조건에 참인 조건인지 거짓 조건인지 여기 가운데 true 값에다가 첫 번째 조건 값을 입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습 동아리실 학습 동아리실 입력을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값을 클릭하고 두 번째 값을 입력하려고 했더니 조건이 하나가 더 있죠. 지금 미드 함수로 찾은 요 글자가 만약에 3이 여기 앞에 있는 거 3, 7, 4 여러 가지 종류 글씨가 있죠. 이 글씨가 만약에 4이면이에요. 그러면 제가 아까 if 함수를 두 번 써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위쪽에 두 번 써야 되기 때문에 요거 위쪽에 있는 함수, 미드 함수도 한 번 더 써야 돼요. 똑같이 한 번 더 쓰는 거예요. if 함수와 미드 함수를. 그래서 똑같이 쓸 거기 때문에 여기 위쪽에 첫 번째 있는 거를 드래그 하셔서 컨트롤 C 눌러서 일단 복사해 놓으세요. 복사해 놓은 다음에 아래쪽에 펄스 값을 찾을 때 클릭, 여기 마우스가 커서가 깜빡깜빡 거릴 때 위쪽에 보시면 여기 이름 상자가 있어요. 이름 상자에 꺽쇠를 누르면 이름 상자에 꺽쇠를 누르면 이렇게 누르면 여기 함수가 나와 있어요. 이름 상자에 꺽쇠를 누르면 여기 함수 종류가 많이 있어요. 여기 if 함수가 있고요. if 함수 아닌 함수도 많이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찾으려고 하는 함수가 이 리스트에 없다 하시면 여기 아래쪽에 함수 추가라는 곳을 들어가셔야 되고요. 내가 찾고자 하는 함수가 여기에 있다. 그럼 여기 클릭하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여기 함수가 없다라는 가정하에 하실 거면 함수 추가 예 버튼 한번 우리 클릭해 보도록 할게요. 함수 추가 나는 만약에 여기 있더니 리스트에 없어. 그럼 함수 추가를 누르는 거예요. 그럼 여기 위쪽에 지금 블럭이 까맣게 잡혀 있어요. 여기 함수 추가 여기 위쪽에 지금 블럭이 까맣게 잡혀 있죠? 여기에다가 내가 찾고자 하는 함수를 입력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찾고자 하는 함수가 뭐예요? if죠? if라고 입력을 하고 검색 누르면 여기 아래쪽에서 if 함수를 이렇게 찾아주죠. 그럼 if 함수 찾아줬으면 얘 if 함수를 클릭하고 확인 누르시면 아래쪽 이 함수 마법사가 다시 새로운 if 함수로 우리 여기 새로운 if 함수로 다시 나타났죠. 위쪽에 보시면 수식 입력줄에 여기 보시면 if 함수 내가 여태까지 찾았던 게 앞에 그대로 나와 있으면서 뒤쪽에 새로운 if 함수가 새롭게 여기 나타났죠? 여기. 그러면 지금 나와 있는 함수가 요 if 함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내가 찾은 게 4이면을 다시 넣는 거죠. 여기 우리 아까 복사했잖아요. 그럼 여기 컨트롤 V 하시고요. 그러면 미드 함수로 아까 앞에 있는 네 번째 글자가 3이 아니라 4로 찾았을 때는 창작 연주실로 해라. 그러면 여기에다가 뭘로 입력을 하면 돼요? 창작, 연주실이라고 입력을 하고, 그 다음에 아래쪽에 펄스 값은 이제 더 이상 조건이 없잖아요. 뒤쪽에. 나머지 조건은 다목적실, 그 외의 거는 다목적실로 해라. 그럼 나머지 조건은 없기 때문에 아래쪽에다가 다목적실
다목적실이라고 하시고 탭 한번 눌러서 쌍따옴표 붙을 수 있게 탭 한 번만 눌러주세요. 그러면 지금의 내가 찾은 if 함수에 찾은 이 값은 4일 경우에는 창작 연주실 그 외의 거는 다목적실로 이렇게 찾을 수 있어요. 라고 함수를 마무리할 수 있겠죠. if 함수는 이런 형식으로 입력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확인 눌렀으면 여기 값이 주어진 값이 여기 보시면 학습 동아리라고 나왔죠? 그럼 여기 보시면 되죠. LC 빼기 3, 3이니까 학습 동아리, 3이니까 학습 동아리로 나왔어요. 학습 동아리를 클릭하고 학습 동아리를 클릭하고 오른쪽에 빼빼 십자 만들었을 때 아래쪽으로 드래그 하셔서 여기 네모 쪽에 얘가 지금 서식이 따라왔죠? 서식을 따라오면 서식 없이 채우기 클릭하셔서 이제 값을 한번 맞는지 한번 보세요. 두 번째가 다목적실이에요. 그랬더니 두 번째, 네 번째 글자 6이잖아요. 6이니까 다목적실이 맞죠? 그 다음에 세 번째도 4지요. 4일 경우에는 뭘로 하라 했어요? 창작 연주실? 창작 연주실 맞죠? 그럼 나머지 세 개만 눈으로 확인했을 때 맞다. 그럼 나머지도 다 맞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조건이 세 개까지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if 함수는 이런 식으로 찾는 거예요. if 함수는 이렇게 두 가지 종류로 이렇게 찾을 수도 있는데 if 함수 하나만 나올 때도 있고요. 아니면 여긴 지금 mid 함수로 나와 있지만 right 함수, left 함수, 어떤 함수, 뭐 rank 함수 다 이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if 함수가 선생님들이 시험 보실 때 한 가지만 나왔다? 그럼 운이 좋으신 거예요. 아주 쉬운 if 함수가 나온 거기 때문에. 근데 이것도 어렵지는 않아요. 그냥 여러 번 같이 반복해서 해보시면 문제가 항상 똑같아요. 문제가 항상 똑같기 때문에 반복해서 하시면 선생님들 누구나 다 하실 수 있어요. 누구나 다 하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 보시면 이 세 번째 함수를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세 번째 함수는 세 번째, 여기 문제. 세 번째 함수는 여기 요 함수가 세 번째 함수죠. 인덱스 함수와 매치 함수를 찾아라 라는 거예요. 인덱스 함수는 선생님 열과 행 여기 보시면 여기 열과 영어로 돼 있는 건 열, 여기 숫자로 돼 있는 건 행이죠. 여기 열과 행에 돼 있는 어떤 값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해서 만나는 값 있죠? 여기서 이렇게 만나는 값을, 요 값이 얼마냐, 이렇게 찾는 거예요. 열과 행을 찾아서. 그 값이 여기 인덱스 함수와 매치 함수예요. 매치 함수도 마찬가지로 행과 열에 해당하는 조건에 맞는 값이 무엇이냐라는 게 매치 함수와 인덱스 함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세 번째 칸에다가 여기다가 클릭하고 일단은 내가 답을 써야 될 칸에다 클릭하고 나는 함수식을 이용할 거야 할 거기 때문에 는 하시고 맨 앞쪽에 처음이 인덱스 함수잖아요. 그럼 in 이렇게 차면 함수 나오죠. 그럼 얘는 여기 이렇게 조건이 어떤 함수를 찾는 거 함수나야? 라고선 여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 이렇게 조건이 나와 있죠. 그러면 얘는 표나 범위 내에서 값이 참조 영역을 구합니다. 이렇게 내 있죠. 그러면 여기 표 범위 안에서, 뭐 범위 안에서 어떤 조건을 넣었을 때 그 조건에 해당하는 값을 찾는 거예요. 그럼 그 조건은 뭘로 찾아요? 여기 매치 함수를 찾는 거라는 얘기예요. 그 조건은. 그래서 이렇게 여기다 인덱스 하시면 인덱스 값을 더블 클릭하시고 여기에다가 매치라고 같이 입력할게요. MATCH 다 안 놔도 낸다 그랬죠? MA 세 글자만 틀거나 두 글자만 타이핑 하시면 매치 함수가 보여요. 그럼 얘를 더블 클릭하시면 더블 클릭하시고 위쪽에 함수 마법사예요. fx가 함수 마법사를 클릭 누르시면 대화 상자가 나오지요. 예, 대화 상자를 이렇게 놓고 조건에다 좀 이렇게 놓고 조건에다 맞아야 되니까 조건에다 놓고 얘 조건이 뭐예요? 57과 자개공해의 수강료라고 돼 있어요. 57가 아이고 제가 여기 마우스 클릭하다가 너무 딸려왔네요.
얘를 클릭하려고 해. 57과 조건이 57과 자개공예의 수강료예요. 그러면 얘는 57이라는 게 어디에 있나요? 여기 강자명에 57과 자개공예가 있죠. 잠깐 얘가 ESC를 눌러서 잠깐 취소할게요. 57과 자개공예라는 게 여기 여기에 있고요. 그 다음에 수강료, 여기에 해당하는 수강료가 얼마인지를 찾으래요. 그럼 57과 해당되는 수강료는 9만 원이네요. 보세요. 여기 수강료를 찾을 건데 수강료 여기 값이고 57은 이 행에 해당되는 값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맞는 값은 요 값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값을 찾는데 요 함수를 이용해서 찾아라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ESC 잠깐 누르시고 선생님들은 는 IN 이렇게 돼 있고 인덱스 그 다음에 MA 해서 매치 여기까지 기다리시고 계시고 함수 마법사 이렇게 열어놨어요. 그러면 여기는 지금 매치 함수가 먼저 와 있죠. 여기 매치 함수가 먼저 와 있어요. 그럼 매치 함수를 먼저 찾는 거예요. 어디에 해당하는 조건이 뭐예요? 매치 함수는 57과 자개공이에요. 57과 자개공이면 여기 57과 자개공이를 클릭하시고 여기에 해당하는 밸류 조건이요. 이 조건이죠. 조건인데 에리어는 전체 범위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해당하는 범위가 어디예요? 여기서 두 번째 칸 클릭하시고요. 여기가 범위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범위예요. 매치 함수는 내가 해당하는 걸 클릭하시고 조건을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그 조건이 어느 범위에 있는지 찾는 거예요. 그럼 아래쪽에 마지막 쪽에 클릭하시고 얘는 마지막에 정확한 값을 찾을 거기 때문에 0 찾는 거예요. 0을 입력해 주는 거예요. 0을 입력해 주면 얘가 찾는 값이 7이야 라고 값을 찾아줬어요. 7이야. 왜 7이야? 그러면 위쪽에 보시면 얘에 해당하는 거는 여기 범위라고 그랬잖아요. 범위가 여기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얘가 해당하는 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에 해당하는 게 있기 때문에 얘가 7이라고 숫자를 찾아준 거예요. 일곱 번째에 전체 범위에서 내가 찾고자 하는 게 어디에 있어? 라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일곱 개 7을 찾아줬어요. 7을 찾아줬으면 우리는 어디로 가요? 그러면 인덱스 함수로 다시 가셔야 되겠죠. 얘는 룩업 밸류예요. 룩업 밸류 행에 있는 여기 행에 있는 값을 찾은 거예요. 그래서 인덱스 함수를 클릭하시면 이런 창이 하나 떠요. 인덱스는 항상 이런 창이 뜨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 에리어, 로우, 넘버, 뭐 컬럼 넘버 이렇게 돼 있는데요. 우리는 항상 이 범위 안에서 찾을 거야 라는 게 이 첫 번째 조건이에요. 첫 번째 조건. 그래서 이 첫 번째에 해당되는 거 그냥 클릭 누르시면 돼요. 그냥 확인 누르시면 되고요. 그러면 여기 인덱스 함수에 여기 매치 함수가 포함이 돼서 나오지요? 연결돼 있기 때문에 포함이 돼서 나와요. 근데 우리는 여기 에리어는 범위예요. 행에서 찾은 범위가 아니에요. 그래서 얘를 드래그해서 컨트롤 X 잘라내기예요. X 눌러서 우리는 행에 있는 범위를 찾았어요. 로우 넘이에요. 로우 넘. 행에 있는 로우 넘이 여기다 두 번째 칸에다 클릭하고 컨트롤 V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인덱스의 첫 번째 범위에서 찾은 게 아니라 여기 행에 있는 매치 함수로 찾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행에 있는 함수를 찾을 건데 인덱스는 범위가 어디야? 이걸 찾으려면 이 전체에 해당하는 범위가 어디야? 라는 거예요. 그러면 범위는 여기 보시면 57과 자개공예와 수강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두 개를 포함하는 게 여기 에리어 값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가 가죽공예부터 시작하는 거죠. 전체 범위. 얘가 해당하는 데가 여기 첫 번째 칸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수강료 범위까지 이렇게 전체 범위를 찾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전체 범위에서 우리가 찾으려고 여기 조건이 보시면 57개 있고 수강료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수강료가 포함돼 있고 여기 강좌명이 포함돼 있고 수강료가 포함되는 전체의 값을 블럭 잡아주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리츠의 여기 필드명을 포함하지 않은 전체 값이다. 전체 에리어는 인덱스 함수는 전체를 잡고 그 다음에 행은 이미 찾았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없지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열이에요. 컬럼은 열에서 찾는 거예요. 이 전체 범위에서 수강료에 해당하는 범위는 몇 번째의 열에 있는 거야? 몇 번째 열에 있는 거야? 그래서 컬럼 넘이에요. 그러면 몇 번째에 있어요? 여기는 우리가 블럭 잡은 데서부터, 블럭 잡은 수강 광자명부터 잡았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광자명부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에 여기 수강료가 있어요. 범위 잡은 첫 번째부터 열을 세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는 컬럼 넘은 6, 여섯 번째에 있어. 내가 찾고자 하는 값은. 그랬더니 여기 값에 9만 원 딱 나왔죠. 우리가 아까 눈으로 봤을 때 답은 여기 9만 원이라고 아까 얘기했었잖아요. 이렇게 함수식으로 이렇게 찾는 거예요. 함수식으로 9만 원을 너를 찾을 거야. 이렇게 하시고 다 값이 나왔으면 확인 버튼이시면 여기 함수의 값이 확인이 나오지요. 그럼 확인이 나오면 여기에는 우리가 숫자 단위로 천 단위 구분기호를 넣어줘야 되기 때문에 홈 탭에 쉼표 스타일 넣어주시면 함수의 천 단위 구분기호 넣어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4번 클릭하시고 4번의 함수식은 어떤 거예요? 문제를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4번은 여기 밑에 여기에 입력하는 게 4번이죠? 문제를 읽어보면 직업 능력 향상 중에서 최대 인원을 구해요. 그 구한 결과값에 명이라고 붙여라. 이렇게 나와 있죠. 명이라고 붙여라. 근데 명이라고 붙일 때 아래쪽에 AND 연산자, 우리 연결 연산자를 이용해서 명이라고 붙여라.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조건 입력 데이터는 dmax 데이터베이스 맥스 큰 값을 구해라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 조건에 보시면 여기 값을 읽어보시면 직업 능력 향상의 최대 수강료 그러면 직업 능력 향상이 어디에 있어요? 직업 능력 향상은 여기 직업 능력 향상이 여기 있죠. 얘에 해당하는 값을 어떤 걸 찾아라? 수강 인원. 여기 수강 인원에 해당하는 요 값을 찾아라 이 말이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어요. 여기 문제에 항상 여기 D가 들어가면 D max인데 D가 들어가면 여기 위에 있는 필드 값을 포함하는 범위를 잡으셔야 된다 그랬어요. D가 아닌 건 필드 값을 제외한 범위를 잡지만 D라고 써 있는 함수는 항상 여기 필드 값을 포함하는 범위를 잡아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여기에 이제 함수를 써야 되는 곳에 클릭해 놓고 는 하시고 DM이라고 입력을 하시고 대소문자 상관없어요. DM이라고 입력을 하시고 그러면 아래쪽에 Dmax라고 여기 내가 찾고자 하는 함수가 더블 클릭하셔서 찾고요. 그러면 얘는 데이터베이스와 필드와 크리어 크라이티어리 이렇게 요거 조건을 찾는 거예요. 아우 얘 발음이 너무 어려워서 선생님 발음을 잘못하더라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요 세 가지 조건이 들어가요. 세 가지 조건 중에서 우리 함수식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여기 함수 마법사 클릭하시고요. 함수 마법사 클릭하시면 함수에 나오죠. 그러면 우리 조건이 해당하는 조건이 직업 능력 향상을 필드 값을 포함하는 값에 조건에 같이 포함하는 값을 범위를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직업 능력 향상도 포함돼야 되고 수강 인원도 포함돼야 되는 전체 값을 잡는 거예요. 그리고 필드 값도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면 직업 능력은 어디예요? 여기 분류에 직업 능력이 돼 있죠. 그러면 분류부터 우리가 범위를 잡고
잡고 분류로 시작해서 어디서 수강 인원이기 때문에 여기 수강 인원의 전체까지 이렇게 블럭을 잡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렇게 범위가 지정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 데이터베이스 첫째 칸에다가 첫 번째 칸에다가 분류를 포함한 우리 필드명을 포함해야 된다 그랬어요. 이렇게 필드명을 포함한 전체 블럭을 잡으시고 전체 블럭을 잡으시고 두 번째 필드 값이 여기서 내가 찾으려고 하는 값이 뭐야? 수강 인원을 찾으려고 하는 거죠. 이 전체에 해당되는 수강 인원 필드 값. 필드는 위에 있는 게 필드라고 그랬어요. 주황색으로 돼 있는 부분. 그래서 수강 인원을 클릭하시고 여기를 저는 그냥 클릭했는데 선생님 내가 범위 잡은 분류부터 이렇게 범위를 잡았잖아요. 분류부터 범위 잡은 순서 번호를 입력해도 돼요. 번호는 얘가 여기서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여기가 1, 여기가 2, 3, 여기가 4잖아요. 그래서 네 번째 칸에 있는 답을 찾을 거야 라고 해서 여기에 저는 G4를 클릭했지만 G4가 아니라 여기 그냥 4로 입력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4로 입력해도 되고 아니면 내가 찾고자 하는 값을 필드의 값을 이렇게 클릭해도 상관이 없어요. 둘 중에 아무거나 선생님들이 선택하시면 돼요. 저는 그냥 클릭하는 게 데이터베이스에만 해당되는 조건이에요. 그래서 저는 클릭하는 게 편하기 때문에 그냥 클릭하도록 할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조건에 텍스트 조건은 어떤 거야? 라는 거지요. 텍스트 조건은 어떤 거예요? 직업 능력 향상이에요. 직업 능력 향상. 직업 능력 향상은 여기에 있죠, 선생님. 여기. 분류의 직업 능력 향상이에요. 그래서 필드를 포함한 아래쪽 직업 능력까지 우리는 잡으셔야 돼요. 데이터베이스는 항상 이런 식이에요. 똑같아요. 그리고 데이터베이스가 가장 쉬워요. 선생님이 하다 보면. 그래서 분류를 포함한 필드를 포함한 아래쪽 직업 능력까지 이렇게 블럭을 잡는 거예요. 두 개를 포함한 답을 찾고 그랬더니 값이 이렇게 30이라고 나와 있죠? 30이라고 찾았으면 확인 누르시면 돼요. 그럼 30에 이렇게 값을 찾은 뒤에다가 뭐라고 돼 있어요? 엔드 연산자, 연결 연산자를 이용해서 명이라고 붙여라. 그럼 얘는 여기 위쪽에 수식 입력줄 보이시죠? 여기가 제가 수식 입력줄이라 그랬어요. 여기가 수식 입력줄이라 그랬죠? 그럼 여기 수식 입력줄의 함수 뒤에다가 클릭하시고 함수 뒤에다 이렇게 클릭하시고 커서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Shift 누르고 7 엔드 연산자, 연결 연산자를 입력을 하고 우리는 문자를 입력해야 되기 때문에 쌍따옴표 두 번 입력하셔서 왼쪽 방향키 한 번 눌러서 쌍따옴표 사이에다가 커서 깜빡거리게 입력을 한 다음에 명이라고 입력하시면 되죠. 한글로 명 입력하시고 그냥 엔터 누르시면 여기 30명 이렇게 나오죠. 얘는 문자이기 때문에 굳이 홈탭에 여기 쉼표 스타일은 누르지 않아도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두시면 되고요. 두시고 되고 얘는 문자이지만 숫자로 값을 찾은 거예요. 문자로 연결해 놓은 거예요. 나는 여기 쉼표 스타일로 눌렀는데 얘가 가지 않아 하시면 오른쪽 정렬. 숫자는 오른쪽 정렬해도 된다. 여기 맨 위쪽에 여기 숫자. 방법은 숫자와 회귀 형식은 오른쪽 정렬해라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오른쪽 정렬을 하셔도 되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가운데 정렬을 놔두셔도 상관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문제의 답지를 봤는데 보통 오른쪽 정렬을 했더라고요. 근데 오른쪽 정렬을 한 사람이 있고 그냥 가운데 정렬로 둔 분이 있어요. 다 틀리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선생님 가운데 정렬 두시거나 아니면 오른쪽 정렬을 누르시거나 둘 중에 하나 아무거나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옆으로 와서 우리 함수의 몇 번이에요, 선생님? 5번이죠. 여기가 5번이에요. 이제 5번 문제를 풀면 5번은 count if 함수를 찾으래요. count if 함수. count if 함수는 count는 무조건 다 숫자를 세는 함수예요. 숫자를 세는 함수고 숫자를 세는 함수에 뒤에 if가 붙었기 때문에
조건에 맞는 함수의 수를 세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5번, 내가 5번에다가 클릭해 놓으시고, 우리 함수를 쓸 거기 때문에 는 하시고, COU 하시고, 여기 함수 중에서 if count if 함수 더블 클릭하셔서 더블 클릭은 조건이 두 개 들어가네요. 두 개 들어가요. 그리고 범위와 조건을 넣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함수 마법사 클릭하시고요. 함수 마법사의 조건에 클릭하시면 조건이 뭐예요? 문화예술. 여기 문화예술 광자 수를 찾아라 얘기죠. 그럼 문화예술이 어디 있나요? 여기 우리 타이핑 해 놓은 곳에 문화예술이 분류의 문화예술이라는 게 있죠. 문화예술, 여기 문화예술 눈으로 봐도 몇 개예요? 세 개네요, 선생님. 근데 눈으로 봐서 세 개로 그냥 찾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여기 렌즈는 범위예요. 그래서 여기 전체 범위 중에서 우리는 이름 정의 해놓은 것 같아요. 우리 범위를 잡았을 때 분류라고 나와 있다는 거는 여기 위에 이름 정의 돼 있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분류로 찾았는데 이 중에서 어떤 걸 찾아요? 문화예술, 문화 오타 내지 않도록 선생님 타이핑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탭키를 한번 눌러서 쌍따옴표 붙여주시고요. 쌍따옴표 붙여주시고요. 그래서 얘를 여기 전체 블록에서 문화예술은 몇 개야 해서 찾았더니 얘가 답이 뭐라고 나와 있어요? 세 개야 이렇게 나오죠? 예, 세 개야 그러면 우리는 확인 누르시면 돼요. 그래서 3 이렇게 나오죠? 3 누르시고 얘가 클릭가 숫자이기 때문에 선생님 오른쪽 정렬이나 쉼표 스타일 눌러주실게요. 저는 그냥 쉼표 스타일로 누를게요.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 우리 끝에 수강료 6번 문제죠. 6번 문제. 6번 문제는 선생님 항상 똑같아요. 항상 똑같아요. 1회부터 우리 12회까지 1년에 12번의 시험이 있는데 따져서 12번 시험이 있는데 12번 특수 시험까지 합하면 14번의 시험이 있어요. 1월 달부터. 근데 몇 달, 1년의 과정에서 요 문제, VLOOKUP 함수는 항상 똑같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의 값은 우리가 VLOOKUP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VLOOKUP을 찾을 거예요. 클릭하고 눈, 그다음에 VL 두 글자만 넣어주시고요. 그럼 여기 VLOOKUP 함수에 얘 함수에 어떤 함수인지 배열의 첫 열에서 값을 검색하여 지정한 열의 같은 행에서 데이터를 돌려줍니다. 그래서 같은 열에 있는 값을 내가 요 값을 찾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VLOOKUP 더블 클릭하시는데 VLOOKUP에 여기 보시면 H의 14셀을 이용해서 수강료 값을 찾아라 라는 거지요. 그러면 여기 H의 14셀 만나는 곳이 여기 앞에 있는 요 부분이에요. 요 부분 항상 똑같아요. 요 앞에 있는 값을 찾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를 그냥 한번 클릭하고 얘를 찾는 거기 때문에 클릭하고 함수 마법사 들어갈게요. 함수 마법사 이렇게 들어오면 함수 마법사에 우리 이미 클릭했기 때문에 여기 위에 값이 첫 번째 값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부터 찾으면 되겠죠? 두 번째 값은 테이블 에리어예요. 그래서 테이블 여기 전체 값을 찾는 건데 범위를 어떻게 지정하느냐? 범위는 여기 얘에 해당하는 값과 얘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우리 범위를 지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강자명이잖아요. 여기 강자명이 여기서부터 범위가 지정이 되겠죠. 여기서부터 범위를 지정하고 어디까지? 수강료 여기까지 범위를 지정하는 거예요. 근데 얘는 여기 한 줄의 값을 찾는 게 아니라 전체의 범위의 값을 찾는 거예요. 여기 있는 것들은 모두 전체의 범위를 찾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전체 범위는 우리 해당되는 강자명부터 여기 강자명부터
우리 수강료까지 해당되는 범위를 드래그 잡고 이 범위에서 아래쪽 세 번째 칸 클릭하면 컬럼 인덱스 넘버라고 되어 있어요. 컬럼 COL이 들어가 있는 거는 열 번호가 몇 번이냐. 열 번호는 위쪽에 있는 여기 알파벳으로 시작하는 번호가 내가 범위 잡은 것 중에서 여기 이렇게 범위 요만큼 잡은 것 중에서 범위를 요만큼 우리가 범위를 잡았잖아요. 여기 범위 잡은 것 중에서 몇 번째 열에 있는 거냐. 열은 오른쪽으로 가면서 찾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있어요. 그래서 여섯 번째에 있는 수강료 값을 찾을 거야. 그래서 여기에 값은 6이라고 써주는 거예요. 아까는 필드명이 있을 때는 필드명을 그냥 찍어줬지만 얘는 필드를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숫자로 입력해 주셔야 됩니다. 아래쪽에 값을 렌지 이 중에서 여섯 번째 값 중에서 룩업은 몇 개, 어떻게 찾을 거야? 논리로 찾는 거예요, 얘는. 논리로 찾는 거기 때문에 여기 클릭은 여기 아래쪽에 읽어보시면 여기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은 펄스로 입력해야 되고 내가 비슷한 값을, 정확한 값이 아니라 비슷한 값을 찾으려면 생략하거나 true라고 입력해야 돼 라고 여기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확한 값을 찾을 거예요. 여기 값 중에서 수강료의 정확한 값을, 비슷한 값을 찾으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는 우리는 0을 입력하면 얘는 펄스 값으로 알아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0을 입력하면 펄스 아니면 생략을 하면 true로 값을 지정을 한다라고 보시기 때문에 여기는 항상 똑같이 0으로 입력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0 입력하고 확인 누르시면 여기 7만 원 나오죠. 그러면은 여기에 해당하는 값이 여기 가죽공에 해당하는 값이 7만 원이 맞죠? 그러면은 룩업 밸류라는 거는 여기에 우리가 클릭했을 때 우리 여기 스핀 버튼 하나 생성이 되지요. 얘는 뭘로 찾았어요, 우리 선생님? 유효성 검사에서 이미 정해진 값을 찾았어요. 그래서 정해진 값이 얘를 클릭하고 스핀 버튼 클릭하고 밑에 발레를 클릭하면 여기 값이 자동으로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룩업 값이에요. 룩업 값이에요. 그래서 여기 클릭하면 내가 클릭한 값에 해당하는 여기 정리수납이다라고 보시면 여기 정리수납에 해당하는 요 값이 6만 5천 원에 해당하는 값이 여기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정해져 있는 값을 찾는 게 VLOOKUP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도 천 단위 구분기호 쉼표, 천 단위가 넘기 때문에 쉼표 스타일 넣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함수는 이렇게 찾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 마지막 7번 우리 함수가 있지요. 함수는 조건부 서식에서 수식을 이용하여 그 수식의 조건은 수강료가 7만 원 이상인 행 전체, 행 전체에다만 다음 서식을 지정하시오. 이렇게 나와 있죠. 다음 서식은 여기 글꼴을 파랑에 붉게 해라. 이 말이죠. 파랑에 붉게 해라. 그러면 우리에 보시면 행의 조건이 뭐예요? 행 전체라고 했어요. 행 전체에다가 조건을 입력을 하는데 요 조건에 맞는 행에다가만 값을 넣는 거예요. 열에다가는 넣으라는 말이 없어요. 그래서 블럭을 잡을 때 이렇게 우리 필드를 제외한, 항목을 제외한 전체 끝까지 이렇게 잡는 거예요. 여기는 밑에는 잡지 않아요. 함수식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 데이터 입력한 이 부분만 전체 블럭을 잡고, 우리 위쪽에 보시면 홈탭에 위쪽에 쭉 오른쪽으로 가시면 조건부 서식이라는 게 있어요. 조건부 서식. 위쪽에 조건부 서식 있어요. 이 조건부 서식을 클릭하셔서
보시면 여기에 뭐를 이용하라 그랬어요? 수식을 이용하라 그랬죠? 그럼 여기 말이 수식을 이용하라는 말이 없어요. 그래서 아래쪽에 새 규칙을 클릭하는 거예요. 새 규칙을 클릭하시면 창이 하나 뜨죠? 창이 하나 뜨는 조건에 여기 보시면 칸에 여기 보시면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하는 셀 결정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우리는 얘를 이용할 거예요. 얘를 클릭하시면 아래쪽에 함수가 바뀌어요. 그럼 여기 아래쪽에 하얀 칸에다가 클릭하셔서 여기에다가 조건을 입력할 거예요. 조건에는 먼저 값을 입력할 거기 때문에 는 입력하고 조건이 뭐예요? 조건이 여기 수강료가 7만 원 이상일 때, 수강료가 7만 원 이상일 때, 그럼 수강료 값이 어디에 있나요? 수강료 값이 여기 수강료가 여기 첫 번째 여기 수강료 여기 첫 번째 값에 있죠? 얘 값이 7만 원 이상인데 이렇게 넣었는데요. 여기 조건에 행에다가만 여기 행에다가만 조건을 입력해라고 돼 있기 때문에 여기에 보시면 여기 입력하실 때 여기 참조된 부분에 달러 표시가 행과 열에 다 달러 표시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행과 열이 다 묶여 있다는 얘기예요. 묶여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우리는 행은 풀어주고 조건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풀어주고 열은 조건이 없기 때문에 묶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을 때 우리 F4키 있지요? 우리 참조, 절대 참조 넣는 키가 F4키라고 말씀드렸어요. F4키를 한 번, 두 번 넣어주셔야 돼요. 제가 여기 함수를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이 키를 F4키를 한 번, 두 번, 한 번, 두 번 눌러주시면 여기 모양이 여기 달러 표시가 여러 고정돼 있고 숫자로 들어가 있는 5라는 행은 달러 표시가 없어요. 그래서 달러 표시가 없기 때문에 여기 열 부분에 해당하는 어, 값은 넣지 말고 여기 옆으로 해당하는 값만 행에 여기가 숫자로가 행이잖아요. 그래서 해당하는 조건에 해당하는 행에만 조건을 입력해라. 그래서 여기에 조건을 수식을 입력해서 조건을 넣을 때는 F4키를 두 번 입력해서 행 풀어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열은 묶어주고 행은 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조건을 입력하는 거예요. 7만 이상이라고 돼 있어요. 이상은 조건에 항상 우리 연산자는 앞쪽에 온다 그랬어요. 계산식에. 그래서 이상이기 때문에 크거나 같다 먼저 입력해 주시고요. 조건이 7만이에요. 7만 하나 둘 셋. 그래서 7만 입력해 주시는 거예요. 조건을. 그래서 이렇게 조건이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조건이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수식을 입력할 때는 이렇게 입력하고 아래쪽에 서식 누르시고요. 서식 누르시고요. 클릭하시면 창이 하나 뜨죠? 서식 조건에 여기 보시면 파랑에 굵게 해라 나와 있어요. 그럼 여기 색상에 음, 여기 여기 바를 클릭하셔서 파란색 해주시고, 여기 굵게 눌러줄 거예요. 그 다음에 스핀 버튼 눌러서 아래쪽에 표준색에서 하셔야 돼요. 중간에서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 표준색에서 뒤쪽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파랑이에요. 똑같아요, 항상. 그래서 세 번째가 파랑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굵게 눌러줘서 파란색으로 조건에 맞는 건 굵게 파란색으로 하고 굵게 해줘라. 확인 눌러주시고요. 여기 조건이 맞으면 한 번 더 확인 눌러주셔서 한번 이제 조건을 해제해 보시면 조건이 볼까요? 여기 수강료가 7만 원, 7만 원이니까 파란색으로 나왔죠? 그리고 굵게 나왔어요. 얘는 3만 원이니까 안 되죠? 조건에 맞지 않기 때문에 파란색으로 변하지 않았어요. 쭉 밑으로 내려서 얘도 9만 원이니까 7만 원 이상이잖아요? 9만 원이니까 파란색으로 보이고 아래쪽 6만 원이니까 조건에 해당되지 않으니까 파란색으로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값을 이렇게 나타내는 게 우리
조건부 서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함수는 7개의 함수를 이런 식으로 선생님 풀어보신다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첫날이기 때문에 여기 함수가 어떻게 함수가 들어가는지 하나하나 이렇게 좀 풀어서 설명을 드렸거든요. 다음번에 설명드릴 때는 선생님 이렇게 풀어서 설명드리기에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풀어서 설명드리지 않고 조금 빠르게 우리가 설명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함수는 이런 식으로 함수가 들어간다. 그리고 함수를 우리 값을 클릭해 보면 강의실에 첫 번째로 한번 클릭해 보세요. 클릭해 보시면 위쪽에 내가 함수 넣은 게 풀이 형식으로 나온 게 여기 수식 입력줄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수식 입력줄의 풀이 형식. 그리고 선생님들이 여기 눈으로 여기 보시면서 이 조건은 미드 함수의 첫 번째 글자를 찾았는데 그 글씨가 3이면 학습 동아리. if 조건이, if가 들어가 있을 때는 조건이 3개구나, 하나 더 있구나, 라고 3개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조건을 넣고 다음 조건을 넣을 때는 항상 위쪽에 수식 입력줄에는 반점으로 구분해 주는 거다. 여기 반점이 들어갔죠? 수식 입력줄의 조건마다. 그래서 반점으로 구분해 주는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얘가 클릭하고 나는 함수를 다시 한번 보고 싶다라고 하면 클릭하고 함수 마법사 클릭하면 여기 함수가 그대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한 번씩 다 눈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오늘은 함수식을 할 거고요. 함수식을 할 거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함수식을 다른 함수를 한번 더 할 건지 아니면 2작업, 3작업을 할 건지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2작업, 3작업을 조금 하는 게 더 나을까요? 선생님 여기까지 하고 제가 잠깐만요. 선생님 여기 공유 버튼을 잠깐만 정지만 해볼게요.